서브 이슈입니다. 우리는 왜 돈에 집착할까? 왜 돈에 집착할까요? 돈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어서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릅니다. 돈, 권력, 명예, 아름다움 등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희소한 것을 가지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은 프랑스의 정신의학자였던 자크 락강이 남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말은 그 대상인 남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이면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유입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즉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강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어린 신부를 데려오는 행위와 같은 것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유가 전제가 됩니다. 사랑은 언제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두 번째 욕망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가 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간이 가진 모든 욕망으로 넓혀보겠습니다. 돈, 명예, 권력, 아름다움 등은 희소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희소한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이 내가 가진 것을 욕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가지려 집착합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명예를 가진 나를 남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나는 명예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권력, 아름다움, 학벌 등등 이 모든 희소한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타자, 즉 남의 욕망을 욕망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망아지, 송아지 등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새끼를 낳으면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피냄새를 맡은 사자, 호랑이 등의 맹수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낳자마자 뛰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기는 10살은 되어야 야생에서 살아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 사회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고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남에게 인정받아야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존 유전자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유전자가 없으면 예전에 생존하지 못하고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인정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것은 산업사회로 오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산업사회는 잉여 가치의 관점에서 우리를 여러 개의 자아로 찢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생산하다 보니 생산물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금욕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지배층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업사회로 오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자르지 않고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하지 않으면 공황이 일어납니다. 소비 욕구가 사라지면 대량 생산한 생산물이 실업을 만들고 실업은 결국 기업을 무너뜨리면서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금욕과 경제학 교과서에 소비의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산업사회는 소비할 수 있는 다중의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의 소비 주체가 엄마로서의 소비, 직장 여성으로서의 소비, 동창회의 과시소비 등으로 한 인간을 여러 개의 갈래로 찢어서 소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생산물들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금욕을 강조하는 절대주의가 가고 자크 락강, 데리다, 들레즈와 같은 소비를 강조하는 상대주의가 득세했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는 해체입니다. 소비 주체를 엄마, 지창 여성, 동창회 등으로 쪼갠 것입니다. 상대주의란 무엇입니까? 서로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너 혼자 스스로 행복하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남들이 너에게 행복하다고 인정해줘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면 인간의 욕망은 더 커집니다. 1억이 있으면 비교하면서 10억을 바라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더 쉬워진 것은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SNS가 비교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집을 사면 부러워만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이 아파트 사서 10억 벌었다 하면 눈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수록 더 목이 마를 뿐입니다.